2025년 8월 22일 오늘 금요일이에요.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코스피죠. 거래대금 8조 3천억.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이 정도 금액은 뭐 나쁜 금액은 아니다. 10조를 유지했으면 좋았는데 못했던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코스닥은 4조 6천억. 어제 5조 정도 됐었는데 조금 빠졌죠. 금요일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제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해외 증시는 전반적으로 아시아 쪽 증시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미국에서 어젯밤에 좀 안 좋았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간 보합선이죠. 약보합으로 좀 떨어졌어요. 나스닥 종합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월요일날 미국의 지수 중에서 발표하는 같은 종목 중에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신규 주택 판매가 있고 두 번째로는 28일날 엔디비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엔디비아 실적 발표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여기에 첫 번째 섹터가 반도체가 될 거고 반도체 두 번째가 클라우드 센터 클라우드 그 다음이 전력 원전이라든지 변압기 등등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됩니다. 28일 엔디비아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주 이유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또 이제 잭슨힐 미팅이라고 연준에서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잭슨힐 미팅이 끝나면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께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데 성명서 내용이 금리 인하에 가까운 내용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나왔을 때 돈 못 버는 기술주라고 해야죠. 기술주 중에서 로봇 그래서 연구 임상을 주로 하는 바이오 영향을 좀 받습니다. 앞으로 추후 있을 일정은 그때그때 다시 제가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섹터 한번 볼까요? 시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난히 힘을 냈던 건 원전 테마, 또 이제 변압기 관련해서, 그리고 일부 바이오, 조선은 뭐 강한 종목도 있었고, 예. 미디어, 방산, 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원전부터 볼게요. 원전이 시장을 주도하는 현재는 주식이기 때문에 원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합이나 거의 상승이었었는데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게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하겠다. 그 이유는 미국이 앞으로 원전을 300기 정도를 2030년까지 2030년이 아니죠.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하겠다. 그게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를 하고 시공은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설업체 또는 거기 기자재 업체들이 참여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계 원전 시공 능력은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 4개 국가가 거의 좌지우지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은 당연히 제외 대상이고 프랑스나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이 공사하는 기간이 짧지가 않고 굉장히 길어요. 미국은 더 깁니다. 그쪽은 더 길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2050년까지 300기를 지으려면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건설이라든지 한국에서 기자재를 쓰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또 트럼프는 풍력과 태양광에 대해서 그냥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사기라고. 그저께 나온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마 원전에 더 힘을 쓰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합니다. 또 변압기가 오늘 조금 상승을 했어요. LCD, 현대일렉트로닉, 뭐 LS 일렉트로닉, 효성중공업, 그게 뭐 산일전기, 일진전기, 뭐 전선 관련주도 약간 좀 상승을 했어요.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던 이유가 트럼프가 전력 생산이 2배 정도 지금 당장 필요하다. 중국과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해서 관세 영향으로 하락했던 변압기 종목들이 오늘은 상승을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특징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던 게 두산 에너비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중공업도 오늘 거래량이 많았고요. 하나 에어로패스 또 거의 많았고, 하나오션, 그 외 한정기술, 현대일렉트로닉, 변압기 관련주죠. 현대중공업, 조선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APR, 달바 글로벌, 피부, 화장품 쪽 관련주로 볼 수 있고요. LI덱스원, 방산 관련주입니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로닉, 변압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시스템, 방산, 한전산업, 원전, 두산 퓨어셀, ESS 관련주입니다. 쭉 내려와서 LS, 쭉 내려와서는 뭐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네요. 뭐 코스닥 역시 대부분 뭐 우리기술, 뭐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있었고, 이것보다도 제가 관심주로 이게 좀 보시면 아마 조금 이게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은 잘 조금 아마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보시면 좀 더 잘 보일 수 있으니 그거 좀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변압기 관련주예요. 변압기 관련주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두산 퓨얼셀이나 한택은 변압기 관련주는 아니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상승이 좋았다. 굉장히. 그 다음에 방산 쪽 좋았다. 자, 방산 쪽은 여러분 보시면 웨스팅하우스 합작회사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올릴게요. 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은 이쪽에 직접적으로 시공을 해본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은 이렇게. 현대건설은 아마 그 전에 원전 테마가 갈 때 같이 따라갔던 종목이고, 대우건설은 어제 급등해서 오늘도 한 4% 정도 상승을 했어요.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아직 원전 테마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이었고, 삼성물산은 원전 테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 워낙 좀 무거워요. 네,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개 종목이 앞으로 건설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 괜찮게 보입니다. 괜찮게 보이고, 다음으로 두산 에너빌티, BHI, STN 에너지. BHI하고 STN 에너지는 상당히 2분기 실적도 좋았어요. STN 에너지는 2분기 실적 좋았죠. 보시면 차트 한번 볼게요. 보시면 실적 발표하고 영업이익이 2배 정도 뛰었다. 바로 상한가를 했어요. 발표하는 날. 그리고 올라갔다가 놀림 주고 올리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어제 이 테마가 원전 테마가 올라가니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거의 눌림이 없죠. 실적으로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BHI도 실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상승폭이 올라가도 눌리진 않아요. 어떤 섹터에서 종목이 움직여서 올라갈 때 이게 실적을 겸비하고 있으면 올랐을 때
별로, 이거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마냥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적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건설주 3개, 관심 있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자재, 두산에너비티, BHI, S&T 에너지, 같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한전산업이 좀 상승을 했는데 아마 한전 관련된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적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대체거래소에서 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장 시작하자마자 한 4% 5% 정도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한 14% 상승하다가 결론은 7%에서 끝났죠. 네, 결론은 7%에서 끝났어요. 그죠? 섹터의 힘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여기 보시면 분봉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체거래소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상승한 것을 거의 다 반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마스가 관련해서 관심이 많죠. 시장에서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그다음에 오늘 또 거래량이 많았고 오른편이 컸던 거 삼성중공업 3%면 삼성중공업은 지금 상황에서는 큰 거예요. 왜냐면 신고가 위주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제 조선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 재무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데에 있어서 미 군함 MRO 사업이라든지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그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고 LNG 이중 연료를 쓰는 LNG 관련 것 그런 부분하고 LNG선 그 수주 받아서 납품하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재무가 좋아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컨테이너선을 많이 중국처럼 해가지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해운 수주가 전 세계적으로 줄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 부분보다도 우리나라는 LNG선을 얼마나 수주를 하냐에 따라서 좋아지는 겁니다. 재무가 좋아지기 때문에. 마스가는 이 세 개 회사에 어떤 효과를 줄지 약간의 기대감이 있을 뿐이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쪽은 이중연료 엔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HD 현대 마린 엔진,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HD 현대 마린 엔진은 45,000원에서 85,000원까지 4만원을 보면 거의 100% 상승했죠. 이 상승한 위에서 지금 더 갈지 아니면 또 더 조정을 주고 갈지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 엔진들이 거의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됩니다. 중국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엔진을 가지고 중국 조선소에서 이 엔진을 탑재를 하는 거죠.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엔진도 상승을 많이 했어요. STX 엔진도 상승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기자재 업체, 동성화인텍은 기자재 업체로서 대부분 LNG선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납품합니다. 오리엔트 전공도 마찬가지고, 현대힘스는 보시면 가는 게 올라갔다 내리고 해서 가격대가 큰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 모듈을 만드는데요. 모듈을 만드는 데라 그렇게 재무가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러면 아예 뺄게요. 현대힘스는 가능성이 있어서 놔뒀는데 엔진 부분하고 세계중공업 LNG 관련해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훨씬 낫다. 마스가 때문에 잠깐 오르는 그 HJ중공업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세진중공업 별로 힘이 없어 보여요. 마스가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힘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방산. 오늘 LIG 넥스원 방산 부분입니다. 방산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4%에서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그 러시아 관련 종전 협상 이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어제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면은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때문에 올라갔고 어쨌든 유럽의 군비가 증강됐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첨단 장비들도 많이 팔리겠다. LI 넥스원 하나 시스템은 방어 무기, 또 탐지 무기, 공격 무기 이것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은 수급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항공우주는 수급이 있다 없다 주가가 꾸준히 가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기관들이 좀 좋아하죠. 좋아해요. 현대도템 그렇고 어제 트럼프 발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나 합의가 아닌 그냥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분쟁행으로 계속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비해서 현대노톰의 이런 퍼포먼스 5월달 6월 초에 가졌던 이 퍼포먼스는 지금은 바로 보여주기는 쉽지 않다. 단기 매매 전략으로 잘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젠슨홀 오늘 미팅이 있다고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성명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최근에 끼가 있었던 종목들 HK이노엔, 일동제약, 온코닉 테라피티스 하락했다가 여기서 오늘 지지를 했어요. ST팜 뭐 좋은 내용들이 좀 막 계속 나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올릭스는 여기서 유상증자를 성공을 했어요. 115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시가총액이 일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 여기가 고점인 상태여가지고 엑시트하는 그 기관과 외국인이 있어서 주가가 3일 동안 좀 밀렸어요. 밀리고 오늘 약반등을 성공을 했어요.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쪽으로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체력가에 해서 고점을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올릭스. 다음은 화장품입니다. 자, 화장품은 오늘 APR이 4%대 아주 좋았어요. 고점을 다시 도달하러 갑니다. APR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그 8조가 넘었습니다. 화장품 피부 쪽에서는 지금 1등 기업이 됐죠. 아모레코시픽은 7조 5천이기 때문에 APR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 좋은 게 파마 리서치. 오늘 고점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7조. 거의 3이라고 보면 돼요. 3이라고. 화장품은 식지 않았다. 없이했던. 현재까지는. 대장주가 식지 않았으니.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좀 양호했던 거. VT. 어제 급등하고 오늘 좀 쉬어갑니다. 실리콘2 역시 오늘 어제 오르는 건 좀 쉬어가는 거고. 에이블 CNC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다만 10%이 작기 때문에. 네오팜 필러라든지 이런 시장에 새로 개척해서 들어온 종목이라 나쁘진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대여가지고 더 갈 수 있는 힘은 있다. 근데 모두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다. 달마 글로벌 이것도 괜찮죠. 이 종목이. 이 종목은 다 좋은데 장점이 지금 현재 상장한 지 채 4개월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회사에 투자했던 엔젤 투자자들이 엑시트 할 물량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리포터 때문에 잠깐 좋았다가도 엑시트 물량이 나와서 내려오고 변동폭이 꽤 크죠.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시간은 꽤 걸릴 거예요. 자, 코스맥스 실적 발표할 때 기대감이 컸었는데 기대감에 못 미친다 라고 판단을 했는지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제가 어제도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아마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추천 아닌 같이 공부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또 상승을 했네요. 기간에 대한 수급이 엄청 셉니다. 시가총액이 드디어 한 4천억 정도 가까이 됐어요. 제가 이쪽에서 말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3천억 초반이어가지고 아주 가벼운 주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조금 세졌다. 대부분 화장품의 수출은 아마 이것도 아마 줄었을 거예요. 미국 약은. 그렇지만 유럽이나 다른 쪽이 늘어났다.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이라면 색조 쪽이 될 거예요. 아마. 그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은 괜찮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외국인 수급이 아주 일정하게 꾸준하다. 아마 역배열 상에 있으니 이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지금은 글쎄요. 며칠 안에 보여줄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보입니다. 거의 다 얘기했고 이제 조선 말씀드렸고 로봇을 말씀드릴게요. 로봇이 오늘 보면 크게 두산 로보티스, 레인보우 로보티스, 로보티즈 그 중에 가장 큰 로보티즈 설명드릴게요. 오늘 한 1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로봇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3대 강국 5년 내 하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종목도 있었는데 이 로보스타는 그 내용보다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1만 대를 양산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실험실에 있다가 드디어 판매할 수 있는 로봇이 됐다. 그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반려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디 다쳤을 때 부축해주고 또 말동무도 해주고 뭐 등등 그런 게 휴먼 로봇이에요. 그 부분을 좀 해주겠다. 아무래도 노인들한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장애인 도와주고 뭐 기타 등등 그런 로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로보티즈는 거기에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람 손가락과 비슷한 액추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단가의 한 60%를 액추레이터가 차지를 해요. 이 로보티즈 회사 것을 대부분 많이 차용하고 쓰고 있어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봇 회사 중에서 그나마 손실이 아닌 흑자 기업이라고 한다면 로보티즈가 거의 유일하지 않냐.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크게 월봉 차트로 한번 보면 로보티즈는 자, 올해 연속적인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죠.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연속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이건 월봉인데 1월달, 2월달 초순까지는 많이 올랐어요. 삼성 로보티스로 됐다라는 그 소식과 로봇주가 1월달에는 굉장히 강세했어요. 그 힘으로 했다가 현재 하나, 둘, 셋, 넷, 6개월 동안 이 자리에서 지금 그냥 있죠. 이렇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큰 박스를 그리고 있다. 큰 박스를 이렇게 그리고 이 종목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개월 됐기 때문에 분명히 방향성을 잡을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또 금리 인하가 있으면 아마 거기에 수혜주가 될 확률도 있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 친구는 협동 로봇 개념이죠. 뭐 공장이라든지 물류 창고 그런 데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쪽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현재 이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승할지 하락할지 뭐 어떤 재료가 특별히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좀 안 보이고, 그나마 올해 탄력을 받았던 로보티스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다음 섹터 미디어 쪽입니다. 방송 3법이 통과가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 오늘 보면 IMBC가 24%로 오늘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YTN이 상승하다가 결국 이제 3% 끝났어요. 뭐 12, 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고 SBS가 약간 상승을 했고 그런데 이 방송 3법하고 관계없이 IMBC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어요. IMBC가 중국 1위 후남 미디어 그룹과 지금 IMBC에서는 아이돌 라디오 다국적 협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뭐 해외 뉴스에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도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한령 해제 아마 수혜주가 IMBC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한 IMBC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현재까지 800억이 오늘 상승분 포함해서 약 한 8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안 움직여도 한한령 얘기가 나왔을 때 대장주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미디어 쪽에 이게 IMBC뿐만 아니라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수급이 최근에 좀 괜찮아요. 괜찮고 CJ ENM 시가총액이 좀 크죠. 근데 좀 괜찮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미로 캐드원 관련주인데 여기서 쉽게 안 내려와요. 다시 한번 고점을 올라가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가 매매했던 저의 매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전산업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가장 먼저 거래했던 부분이 한전산업이지 않나 라고 보입니다. 한전산업이 대체거래소에서 급등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하고 샀다 팔았다 일부 좀 사고 이 장이 시작했을 때 원전 테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2, 3%는 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점은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안 올랐으면 좋았는데 너무 급등해서 시작을 했다. 이런 부분이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했다가 바로 매도를 했죠. 손살같이 빨리 올라갔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팔고 여기는 더 이상 이 한전산업은 안 했어요. 대체거래소 오른 것 때문에. 다음 비나텍 매매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여기서 올라갈 때 너무 좀 제가 늦게 붙은 게 있었죠. 너무 늦게 붙었어요. 늦게 붙어서 여기서 사서 이게 윗꼬리가 많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어요. 조금 아쉬웠어요. 비나텍은 2차전지 충방전에 쓰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클라우드 센터 비상발전기 충반전에 지금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6월 달부터 일부 좀 들어가서 괜찮고 내년에는 한 3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나는 뭐 새로운 걸 달았다 해서 이 회사 주가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매매에서는 저는 크게 잘 하진 못했다. 그렇지만 작게나마 이익은 보고 나왔다. 이렇게 하고 KCT 뭐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의 관련주인데 이 친구가 2시쯤에 공시가 나왔어요. 은행에다가 뭘 납품한다. 뭐 그런 내용이 쓰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보고 들어갔습니다.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워낙에 이 변동폭이 커서 함부로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라인을 보고 따라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이 라인을 보고 따라 들어갔으면 괜찮은 수익을 올렸을 건데 이 라인에서 돌파가 안 되고 밀렸을 때 이 종목은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어요. 1파동이 나오고 2파동이 나오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다음 이제 EV 첨단 소재. 전고체 배터리 플랫폼 상용화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최근 2차 전지에 대장 역할을 했어요. 이 친구가 올라가면 리튬 관련해서 같이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한 대만의 업체가 세계 최초 양산형 전고체 배터리 플랫폼을 상용화했다 뭐 이 내용이 있어서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이 나지만 힘을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별로 힘을 못 낸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매매는 이용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특별히 약간의 수익은 났고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잘못된 매매는 없었다. 없었다. 다날은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방문 한다고 해서 아침에 급등했다가 다시 되돌림으로 내려왔고 IMBC 어제도 방송법 통과됐을 때 제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좀 사서 바로 팔았죠. 팔았는데 오늘 또 급등을 하길래 이게 무슨 내용인가 찾아봤더니 뭐 괜찮은 내용이었어요. 이쯤에 사고 팔고 뭐 그 부분을 반복을 했어요. 여기서만. 근데 이 라인 4,0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추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좀 못 들어간 게 제가 좀 집중력이 약하지 않았나 좀 봅니다.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결국은 끝났는데 앞으로 아예 MBC 한알령 관련해서요 얘기가 나왔을 때 얘가 대장주도 될 수가 있다. 오늘 좀 끼를 좀 보였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 종목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